주식시장에서 진짜 부자가 된 사람들의 공통점 딱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그들은 남들이 공포에 떨 때 샀고 남들이 환호할 때 팔았습니다. 이 단순한 원칙을 지킨 사람과 지키지 못한 사람의 자산 차이는 수십 년 후 수백 배가 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투자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여러분의 투자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읽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투자 원칙이 있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함께 성장하는 투자자 커뮤니티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주식 투자를 시작한 사람 중 대다수가 결국 손해를 보고 시장을 떠납니다. 통계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의 약 80% 이상이 장기적으로 손실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20%는 무엇이 다른 걸까요? 그들은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천재적인 분석 능력을 타고났을까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한 투자자들의 비밀은 단순합니다.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매일 출렁입니다. 어떤 날은 급등하고 어떤 날은 폭락합니다. 뉴스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공포와 희망을 번갈아 전달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능은 손실을 회피하려 하고 이익을 빨리 확정하려 합니다. 이 본능대로 행동하면 주식 시장에서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쌀 때 공포에 팔고 비쌀 때 탐욕에 삽니다. 이것이 대다수 투자자들이 반복하는 실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흔들리지 않는 투자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단순히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흔들리지 않음으로써 엄청난 부를 축적한 전설적인 투자자들의 사례를 통해 배워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인드와 기법을 이해하면 여러분도 그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그리고 그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확고한 철학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투자자는 필립 피셔입니다. 많은 분들이 워런 버핏이나 벤저민 그레이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필립 피셔를 아는 분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런데 버핏 본인이 자신의 투자 철학이 그레이엄 85%와 피셔 15%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 비율이 거의 반반에 가까워졌다고도 했습니다. 그만큼 피셔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필립 피셔는 1907년에 태어나 2004년 9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거의 70년 동안 투자를 했습니다. 그의 대표작인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는 1958년에 출간되었는데 지금 읽어도 전혀 낡은 느낌이 없습니다. 오히려 현대 성장주 투자의 교과서로 불립니다. 피셔의 투자 철학은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위대한 기업을 찾아서 영원히 보유하라. 그는 평생 동안 매우 적은 수의 종목만 보유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산 주식은 웬만해서 팔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투자는 모토로라입니다. 피셔는 1955년에 모토로라 주식을 샀습니다. 그리고 2004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거의 50년 동안 한 주도 팔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모토로라 주가는 수천 배 올랐습니다. 피셔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철저한 조사와 확신이었습니다. 피셔는 기업을 분석할 때 15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향후 몇 년간 매출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가? 경영진은 현재 제품 라인의 성장, 잠재력이 소진되더라도 지속적으로 매출을 늘릴 신제품이나 프로세스를 개발할 의지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며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파악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재무제표만 보지 않았습니다. 직접 회사를 방문하고 경영진을 만나고 직원들과 대화하고 심지어 경쟁사와 협력업체까지 인터뷰했습니다. 이것을 그는 스컷버팅이라고 불렀습니다. 발로 뛰어 정보를 수집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철저히 조사한 후에야 투자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에 흔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산 기업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셔는 주식을 파는 이유로 단 3가지만 인정했습니다.
첫째, 처음 분석할 때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둘째, 회사가 더 이상 원래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 셋째, 훨씬 더 좋은 투자 기회가 확실히 있을 때. 단순히 주가가 올랐다거나 떨어졌다는 이유로는 절대 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50년 동안 한 종목을 보유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피셔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명확합니다. 투자하기 전에 철저히 조사하라. 그리고 확신이 생기면 흔들리지 말라. 시장의 소음에 귀 기울이지 말고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집중하라.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투표 기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기업의 진정한 가치가 주가에 반영됩니다. 그 과정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투자자는 존 템플턴입니다. 템플턴은 역발상 투자의 대가로 불립니다. 그는 남들이 절망할 때 투자해서 남들이 환호할 때 팔았습니다. 이 단순한 원칙을 평생 지켜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존 템플턴은 1912년 미국 테네시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이 가난해서 대학 등록금을 스스로 벌어야 했습니다. 예일 대학교를 졸업하고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로즈 장학생으로 공부했습니다. 그의 투자 인생에서 가장 유명한 일화는 1939년에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27세였습니다. 1939년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해입니다.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주식시장은 폭락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식을 팔고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템플턴은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빚을 내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중 주당 $1 미만인 모든 종목을 $100어치씩 샀습니다. 총 104개 종목에 약 $14,000를 투자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큰 돈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이 터졌는데 주식을 산다고요. 그것도 $1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주식들을요. 하지만 템플턴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이 오히려 미국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군수 산업이 성장하고 실업률이 떨어지고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4년 후인 1943년 그의 104개 종목 중 100개가 수익을 냈습니다. 평균 수익률은 300%가 넘었습니다. $14,000가 $40,000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템플턴 투자 제국의 시작이었습니다. 템플턴의 역발상 투자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50년대에 그는 일본에 주목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후 폐허가 된 나라였습니다. 아무도 일본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템플턴은 일본 기업들의 잠재력을 보았습니다. 그는 일본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일본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그의 투자는 수십 배의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템플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매수 시점은 거리에 피가 낭자할 때다. 심지어 그 피가 당신 자신의 것일지라도. 이 말은 잔인하게 들릴 수 있지만 투자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가 바로 가장 좋은 매수 기회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고 회의 속에서 자라며 낙관 속에서 성숙하고 행복 속에서 죽는다. 이 말은 시장의 순환을 정확히 설명합니다. 모두가 비관적일 때 주식을 사고 모두가 행복해할 때 주식을 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템플턴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독립적 사고였습니다. 그는 군중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대중의 의견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분석과 판단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옳다고 확신하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반대해도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또한 템플턴은 전 세계를 투자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미국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만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템플턴은 일본, 한국, 호주, 유럽 등 전 세계에서 투자 기회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글로벌하게 시야를 넓히면
어느 나라가 침체에 빠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분산 투자의 효과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 많은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템플턴은 1992년 자신의 투자 회사를 프랭클린 그룹에 4억 4천만 달러에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9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유산은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역발상 투자의 철학, 글로벌 투자의 선구자적 역할, 그리고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투자자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템플턴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군중을 따르지 말라. 모두가 공포에 떨 때가 기회다. 그리고 전 세계로 시야를 넓혀라. 이 원칙들은 단순하지만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인간의 본능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본능을 극복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투자자는 피터 린치입니다. 린치는 1944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1977년부터 1990년까지 13년간 피델리티 마젤란 펀드를 운용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펀드의 연평균 수익률은 29.2%였습니다. 이것은 같은 기간 시장 평균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성과입니다. 1977년 1,800만 달러였던 펀드 규모는 1990년 140억 달러로 성장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뮤추얼 펀드 매니저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피터 린치의 투자 철학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 특히 희망적입니다. 그는 전문가가 아니어도 훌륭한 투자자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히려 일반인이 전문가보다 유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은 일상생활에서 좋은 기업을 먼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린치는 이것을 아는 것에 투자하라는 원칙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해하는 기업, 자신이 사용하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 자신의 전문 분야와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쇼핑몰에서 일한다면 어떤 매장이 붐비고 어떤 매장이 한산한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의사라면 어떤 신약이 효과가 좋은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일상의 관찰이 바로 투자 아이디어의 원천입니다. 린치 본인도 이 원칙을 철저히 따랐습니다. 그의 유명한 투자 중 하나는 던킨 도너츠입니다. 린치는 던킨 도너츠 매장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이 회사에 주목했습니다. 매장이 항상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제품 가격은 저렴했고 고객들은 매일 방문했습니다. 그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후 투자를 결정했고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또 다른 예는 헤인즈입니다. 린치의 아내가 특정 브랜드의 스타킹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린치는 그 브랜드를 만드는 회사를 조사했고 헤인즈가 좋은 투자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얻은 아이디어가 엄청난 수익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린치는 단순히 좋아하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 무작정 투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철저한 분석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일상에서 아이디어를 얻되 투자 전에 반드시 회사의 재무 상태, 성장 가능성, 경쟁 우위 등을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제품이 반드시 좋은 투자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린치는 기업을 6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저성장주, 대형 우량주, 고성장주, 경기순환주, 회생주, 자산주. 각 유형마다 다른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성장주는 매출과 이익이 빠르게 늘어나는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에 투자할 때는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반면 회생주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회복 가능성이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에 투자할 때는 회복의 촉매제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린치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그는 자신이 투자한 기업을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왜 이 기업에 투자했는지, 이 기업의 경쟁 우위는 무엇인지, 성장 동력은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확신이 있으면 주가가 일시적으로 떨어져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둘째, 그는 장기적 관점을 유지했습니다. 린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주가가 오르기 전에 팔아버리거나 떨어질 때 더 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좋은 기업을 샀다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셋째, 그는 분산 투자를 실천했습니다. 마젤란 펀드는 한때 1,400개 이상의 종목을 보유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 투자자에게 적합한 전략은 아닙니다. 하지만 핵심은 한 종목에 모든 것을 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분산은 위험을 줄이고 한 종목의 급락에도 흔들리지 않게 해줍니다. 린치는 또한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 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장이 10% 조정될 것을 예측하려고 준비하면서 낭비한 돈이 실제 조정으로 잃은 돈보다 훨씬 많다. 아무도 시장의 단기 방향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측하려 하지 말고 좋은 기업을 사서 보유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린치는 1990년 46세의 나이에 은퇴했습니다. 정상에서 물러난 것입니다. 그 후로는 저술 활동과 자선 활동에 전념했습니다. 그의 책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과 이기는 투자는 투자 입문서의 고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린치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아는 것에 투자하라. 철저히 분석하라.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라.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 하지 말라. 이 원칙들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원칙들이 일반 개인 투자자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3명의 전설적인 투자자를 살펴보았습니다. 필립 피셔, 존 템플턴, 피터 린치. 이들은 서로 다른 시대에 활동했고 각자 다른 스타일의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투자 기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법은 철저한 조사입니다. 투자하기 전에 그 기업에 대해 가능한 모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회사는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 어떻게 돈을 버는가? 경쟁사는 누구인가? 이 회사만의 강점은 무엇인가? 경영진은 믿을 만한가? 재무 상태는 건전한가? 성장 가능성은 어떤가? 이런 질문들에 명확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답할 수 없다면 투자하지 마십시오. 피셔가 15가지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여러분만의 체크리스트를 만드세요. 그리고 모든 항목을 통과한 기업에만 투자하세요. 이렇게 하면 투자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법은 내재 가치 평가입니다. 주가와 가치는 다릅니다. 주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고 가치는 기업의 본질적인 값어치입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가치보다 주가가 낮을 때 삽니다. 이것을 안전마진이라고 합니다. 기업의 내재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 비율이 낮을수록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비율만 보면 안 됩니다. 성장률, 업종 특성, 재무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기법은 역발상 투자입니다. 템플턴이 보여준 것처럼 최고의 투자 기회는 모두가 공포에 떨 때 옵니다. 시장이 폭락할 때, 모든 뉴스가 부정적일 때, 아무도 주식을 사려 하지 않을 때가 바로 매수 시점입니다. 반대로 모두가 환호하고 뉴스가 장밋빛이고 너도 나도 주식을 살 때가 매도 시점입니다. 이것은 말로는 쉽지만 실천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인간의 본능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두가 팔 때 나만 사는 것은 외롭고 무서운 일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생기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라면 모두가 했을 것이고 모두가 했다면 수익은 없었을 것입니다. 역발상 투자를 실천하려면 시장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아야 합니다. 뉴스를 멀리하세요. 주가를 매일 확인하지 마세요. 다른 투자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오직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만 집중하세요. 그리고 가치 대비 가격이 충분히 싸면 사고 충분히 비싸면 파세요. 시장의 분위기와 관계없이요. 네 번째 기법은 장기 보유입니다. 피셔가 모토로라를 50년 보유한 것처럼 좋은 기업을 샀다면 오래 보유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의 수익은 대부분 극소수의 대박 종목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대박 종목이 언제 오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조금 오르면 바로 팔아버립니다. 10%, 20% 수익이 나면 만족하고 팔아버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대박은 10배, 100배 수익입니다. 그런 수익을 얻으려면 몇 년 때로는 몇십 년을 보유해야 합니다. 조금 오를 때마다 팔면 절대 대박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물론 무조건 보유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피셔가 말한 것처럼 팔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 분석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기업의 펀더멘털이 나빠졌을 때, 확실히 더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보유하세요. 다섯 번째 기법은 분산 투자입니다. 한 종목에 모든 것을 걸지 마세요. 아무리 철저히 분석해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계 부정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규제가 바뀔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재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한 종목에 모든 것을 걸었다가 그런 일이 생기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적절한 분산은 이런 위험을 줄여줍니다. 보통 10개에서 20개 정도의 종목으로 분산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너무 적으면 위험이 크고 너무 많으면 관리가 어렵습니다. 또한 업종도 분산해야 합니다. 같은 업종 주식만 가지고 있으면 그 업종이 침체할 때 모두 같이 떨어집니다. 여섯 번째 기법은 정기적 투자입니다.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 하지 마세요. 아무도 시장의 단기 방향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측하려 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꾸준히 투자하세요. 매월 일정 금액을 투자하세요.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요. 이 방법의 장점은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내릴 때는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고, 시장이 오를 때는 적은 주식을 삽니다. 결과적으로 평균 단가가 낮아집니다. 또한 투자를 습관화할 수 있습니다. 매월 자동으로 투자하도록 설정해 놓으면 시장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히 자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기법은 감정 관리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큰 적은 시장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공포와 탐욕이 우리를 잘못된 결정으로 이끕니다. 공포는 우리에게 쌀 때 팔라고 합니다. 주가가 급락하면 더 떨어질 것 같은 공포에 휩싸입니다. 빨리 팔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때 팔면 가장 나쁜 가격에 팔게 됩니다. 탐욕은 우리에게 비쌀 때 사라고 합니다. 주가가 급등하면 더 오를 것 같은 기대에 부풀어 오릅니다. 지금 안 사면 기회를 놓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때 사면 가장 비싼 가격에 사게 됩니다. 감정을 관리하려면 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미리 어떤 상황에서 사고 어떤 상황에서 팔지 정해 놓으세요. 그리고 그 규칙을 기계적으로 따르세요. 감정이 아니라 규칙에 따라 행동하세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연습하면 됩니다. 또한 뉴스를 멀리하세요. 뉴스는 감정을 자극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공포를 조장하고 탐욕을 부추깁니다. 뉴스를 보면 흔들립니다. 뉴스 대신 기업의 실적 보고서를 읽으세요. 감정적인 뉴스 대신 객관적인 숫자에 집중하세요. 주가도 자주 확인하지 마세요. 주가는 매일 매시간 변합니다. 자주 확인하면 그 변동에 일희일비하게 됩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주가를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만 확인해도 충분합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도 좋은 기업을 샀다면 장기적으로 주가는 오릅니다. 여덟 번째 기법은 지속적 학습입니다. 투자의 세계는 계속 변합니다.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고 기존 산업이 사라집니다. 새로운 투자 기법이 개발됩니다. 계속 배우지 않으면 뒤처집니다. 책을 읽으세요. 투자의 대가들이 쓴 책을 읽으세요. 피셔의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린치의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그리고 다른 많은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역사도 공부하세요. 과거의 시장 붕괴와 회복을 공부하면 현재의 시장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투자를 분석하세요. 성공한 투자와 실패한 투자 모두 분석하세요. 왜 성공했는지, 왜 실패했는지 이유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 교훈을 다음 투자에 적용하세요. 자신의 실수에서 배우는 것이 가장 좋은 선생님입니다.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는 투자자가 되기 위한 기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 철저히 조사하라.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완벽히 이해하라. 둘, 내재 가치를 평가하라. 가격이 아니라 가치에 집중하라. 셋, 역발상 투자를 하라. 공포에 사고 탐욕에 팔아라. 넷, 장기 보유하라. 좋은 기업은 시간이 보상해준다. 다섯, 분산 투자하라.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말라. 여섯, 정기적으로 투자하라.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 하지 말라. 일곱, 감정을 관리하라. 규칙에 따라 행동하라. 여덟, 지속적으로 학습하라. 멈추지 말라. 이 기법들은 단순합니다. 하지만 단순하다고 쉬운 것은 아닙니다. 실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내와 자기 절제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본능에 반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군중과 다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필립 피셔, 존 템플턴, 피터 린치가 보여준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투자자는 결국 승리합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예측 불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치를 반영합니다. 좋은 기업을 사서 오래 보유하면 그 기업이 창출하는 가치가 결국 주가에 반영됩니다. 이제 행동할 때입니다.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투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만의 투자 원칙을 문서로 작성하세요. 어떤 기업에 투자할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언제 사고 언제 팔 것인지 명확히 정하세요. 그리고 그 원칙을 지키세요. 또한 투자 일지를 쓰세요. 왜 이 주식을 샀는지, 투자 당시의 판단은 무엇이었는지 기록하세요. 나중에 그 판단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완벽한 때란 오지 않습니다. 작게 시작해서 경험을 쌓으세요. 실수도 하겠지만 그 실수에서 배우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나아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는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닙니다. 투자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공포와 탐욕을 이기고 인내심을 기르고 감정을 통제하는 과정입니다. 투자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더 현명하고 더 차분하고 더 인내심이 있는 사람으로요. 흔들리지 않는 투자자가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필립 피셔도 존 템플턴도 피터 린치도 처음부터 대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수많은 실수를 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배우고 계속 개선하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더 나은 투자자가 되고 싶다는 열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열망을 놓지 마세요. 꾸준히 노력하세요. 언젠가 여러분도 흔들리지 않는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의 재정적 자유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뉴스가 무엇을 말하든 주변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원칙을 지키세요. 좋은 기업을 사서 오래 보유하세요. 시간이 여러분 편입니다. 복리의 마법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투자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부자가 될 자질을 갖추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끝까지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그 인내심, 그 호기심, 그 배우려는 자세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